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설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후 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전장과 비교해서 오후장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달라진 부분은 시장이 좀 힘이 좀 빠졌다라는 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은 조금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추가 상승으로 가야 되는데 네. 조금 이렇게 힘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오늘 수급 쪽에서는 외국인의 현선물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업종을 보게 되면은 2차 전지를 봐야 되는데 오늘 삼성전자도 그렇고 아침 쪽에 강했었던 에코프로 그룹주도 그렇고요. 일단 윗꼬리가 좀 잡히고 있는데 일단은 명절을 좀 앞두고 좀 힘이 좀 빠진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수급 쪽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가 오늘 시간으로 보게 되면 오전에 10시 50분 정도를 기점을 해가지고 네. 매수 그러니까 계속 매수량을 늘려가다가 멈춘 시점이 10시 50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위로 올리는 힘이 10시 50분 정도에 멈춰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밀어 올려줘야 되는데 그 힘이 멈춰버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위로 올리는 힘이 멈춰버리게 되면서 시장의 힘이 좀 빠져버리게 된 거죠. 계속 밀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윗꼬리가 이제 좀 잡히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2월 1일 들어와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바꿨고 그리고 코스피가 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추가 하락이 좀 제한되고 있는 모습들은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2022년도 1월 달을 상당히 예를 좀 많이 들어드리고 있는데 그때랑 좀 현재 좀 유사하게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주도 섹터가 좀 부재하다는 부분들 그리고 시장의 상승으로 가게 어떤 확신이 부족한 점들 때문에 뭐 반등보다는 좀 추가 하락이 좀 제한이 되게 되면서 바닥을 좀 더 다져가는 모습들을 확인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2월 시장에서 바닥을 다져가는 흐름을 살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사님께서는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은 뭐 중국 시장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덜 하락하고 네. 뭐 전일 같은 경우에 부양책을 내놓은 면이 있다 보니까 좀 업종에서도 다양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강했던 업종 같은 경우가 우리가 금융업종이었죠.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오늘 또한 좀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고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도 보험업종이 3% 정도 상승하는 흐름. 여기 더해져서 운수장비 쪽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흐름이 현대차 우선주 같은 경우가 우선주, 2우비, 3우비 이런 식으로 있는데 한 5% 정도 이상의 배당 성향 같은 경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보통주 대비해서 우선주가 오늘은 더 강한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더해져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가 인도에서 인도법인 같은 경우를 이제 상장을 하겠다라는 점을 밝혔어요. 이 부분이 11월 정도에 진행될 수 있다라고 했고 그 기업 가치를 환산을 해봤을 때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가 인도법인을 먼저 대응한 쪽 또는 북미의 공장을 증설해 놓은 쪽 같은 경우 서현이아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가 부각될 수 있는 환경이 있다 보니까 주가들은 강했는데 오전 대비해서는 좀 윗꼬리를 다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완성차 대비해서 자동차 부품은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때 주가가 자칫 고점일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이어서 철강금속 같은 경우가 현대제철 6% 상승, 네.
네. 동국제강이 4% 상승. 대표적으로 저 PBR을 관련해서 좀 그런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국의 경기 부양 부분을 또 가능성에 따라서 주가는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양회에서 경기 부양 기대감은 매년 반복되어 왔습니다. 3월에 이 이벤트가 있기는 한데 우리가 지금 중국이 단순히 재정 부양으로 대규모 부양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양회 기대감으로 중국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왔을 때는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오늘 에코프로 그룹의 실적 발표가 어제 장마감에 있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컨콜을 통해서 밝힌 부분이 에코프로의 액면 분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작년 대비해서 양극재 매출에 대해서 한 15%는 늘릴 수 있다는 점을 내비치면서 오늘은 주가가 강한 모습입니다. 다만 에코프로 그룹주 시가총액 1, 2위 주가 한 7%, 14%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는 0.6%예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주 같은 경우가 탄력도가 떨어진다는 점이겠습니다. 이게 중소형주로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나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 상승은 나타나고 있지만은 상승의 강도가 강화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과 특징적인 흐름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이 안에서 완성차 업체들도 잘 가고 있고 자동차 부품주도 그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타이어 섹터 전반에도 좀 훈풍이 불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뭐 실적 관련돼 가지고 자동차 쪽 같은 경우 자동차 타이어 쪽 네, 타이어 쪽. 타이어 쪽 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해부터 1월 달부터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었어요. 네. 근데 작년에는 조금 이제 소외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자동차 부품 섹터 내에서도 이렇게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들이죠. 결국 이제 뭐 실적이 본질 가치고 이 본질 가치가 좋아지게 되면은 뭐 주주 환원책이 나오게 되고 이런 연결고리들이 있긴 한데 이게 방금 말씀드린 이 맥락 전체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저 PBR 요쪽에만 포커싱해서 볼 것인가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지금의 저 PBR 현상은 이제 말미에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제한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결국에는 주가 부양 이꼬르 주주 환원책 이쪽 연결될 수 있을 만한 어떤 선제 조건, 실적 개선 이런 부분 좀 나타나야 되는데 한국 타이어 포함해서 이제 금호 타이어 같은 게 상당히 흐름이 괜찮거든요. 괜찮은 부분들은 결국 이제 현대차의 낙수 효과가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좀 쉼없이 그러니까 뭐 출발점은 작년 이제 7월 때부터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꾸준히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2022년도 6월 달에 고점이었던 이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기준입니다. 이 57,500원에 과연 돌파를 할 것인가? 이 제품들은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도 이제 꾸준히 현재 우상향을 하게 되면서 이제 6,480원 부분까지 현재 올라온 상황인데 요 종목도 이제 2021년도 6월 달에 고점이 8,30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가가게 될 건데 아마 이 한국 타이어가 어떤 흐름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아마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그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좀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타이어를 먼저 보시는 게 맞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최근에 와서 성화이텍이라든지 화신 이런 종목들이 좀 들썩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종목들보다 이전에 이미 타이어 같은 경우는 움직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 종목들이 지금 현재 상승 모멘텀은 실적 모멘텀들이 전반적으로 쭉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부분은 각각 넘어야 될 가격대가 있는데 그 가격대 돌파 여부를 일단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가격대를 돌파할지를 살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셔서요. 타이어주에 대한 의견 이사님도 비슷하실까요? 우리가 증설이 단행된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직접적인 아까 자동차 부품을 말씀드릴 때 포인트로 삼은 것처럼 직접 해외 공장에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의 핵심은 뭐냐라고 하면 타이어 기업들은 비용이죠. 운송비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이익을 환산할 때 보면 한 30% 정도를 차지해요. 그렇다 보니까 운송비에 대해서 비용에 대한 익스포저가 다른 기업들보다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해외에서 공장 증설이 이루어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하고 증설이 이루어진 기업이 한국타이어, 넥센타이어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발목을 잡아오던 비용에 대한 이슈 같은 경우가 이제는 좀 이익의 비용단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이겠고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뭐 타이어주 같은 경우는 유리한 환경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타이어주 여전히 유리한 환경에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섹터별로 흐름을 살펴본다면 일단 저 PBR 관련주로 엮여있던 보험 섹터 전반에도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 PBR에 대한 매력은 유효하다고 보시는 걸까요? 글쎄요. 여기서 따라잡을 건가 말까, 따라잡을 건가 아니면은 다른 종목도 좀 볼 것인가 이게 고민인데 네. 일단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따라잡을 것 같아요. 이것도 결국 이제 테마의 어떤 현상이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미국장 같은 그런 흐름들 그리고 일본장 같은 흐름들이 앞으로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는 판단이 저는 우선이 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앞으로 주주 환원책을 늘리게 되고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넘어야 될 과제들이 분명히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 PBR 요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가지고 있는 가치 대비 주가가 싸다는 것들이고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가치만큼 주가를 올려라. 그러니까 주가 부양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뭐 세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종목 크기에 따라서 뭐 첫 번째는 실적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성장 동력, 만약 마지막 세 번째는 주주 환원책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 가장 좋은 건 미국 모델이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그 실적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그 성장하는 폭만큼 주주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제도적으로 만들어가는 부분들인데 그런 제도가 바로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정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한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이게 법 개정과 연결돼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지기에는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걸린다 봅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그러니까 금투세 폐지 같은 것들이거든요. 이게 네. 유리 없는 건데 이게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미국 아직 지금 금투세가 없지만은 대주주 양도차익 가고 그다음에 증거거래세 요거 두 가지를 같이 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물론 있긴 있지만은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하나 정도는 이제 없애고 하나를 그 동일화시켜서 가야 되는데 금투세 폐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야권에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넘어갈 사안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부 의지만 가지고 되지는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선결 구조가 좀 필요하다 보니까 추후에도 이런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아마 미국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꾸준히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에서 이런 것들이 한다. 그러니까 결국 정책 테마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이제 뭐 오늘 자동차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철강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올라온 상들인데 유통업종도 마찬가지고 올라온 상들인데 결국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쉬었다가 다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지 제가 볼 때는 뭐 추가적으로 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글쎄요. 하나손해보험 예를 들게 되면은 지금 자리에서 이 종목을 물론 추천하는 게 맞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차트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물론 전고점 돌파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전고점 돌파가 어디냐면 가격대를 보게 되면 5,000원대 가격이거든요. 요 가격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눌림목을 보인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자칫 정말 재수없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책 테마로 끝이 나게 된다라면은 이게 또 고점에 물릴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추격 매수를 별로 하고 싶지는 않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가기 위한 어떤 제도가 개선되고 밑바탕이 됐을 때는 뭐 이런 종목들을 뭐 중기, 장기 종목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런 선결 과제들이 해결되기 이전까지는 저는 안 볼 것 같다. 결국 성장주 쪽으로 다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라고 전해주셨고요. 저 PBR 관련주 안에서도 사실 건설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설주 전반에 대한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 PBR 수혜도 입지는 못한 것 같고 쓴웃음을 지은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는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일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 PBR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이익률 ROE라는 수치가 수반돼야지 주주 친화적 정책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당의 증대라든지 아니면은 매입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발생을 하는데요. ROE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저 PBR이라고 하더라도 주주 친화 정책을 단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건설주 같은 경우는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게 현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 영업 기준의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상황이고 그다음에 잉여 현금 흐름 같은 경우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겠지만은 이 부분이 우발 채무가 발생이 가능합니다. 시중에서 많이 다뤄지는 PF라는 부분이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 PBR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주가는 약세인데 지금 이제 선거가 다가오다 네. 보니까 뭐 PF와 관련된 부분에 정책이 나와서 건설주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안고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
본업에 대한 체질 개선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태형건설의 이슈에서도 봤듯이 나머지 중소형 건설사 같은 경우도 후발 채무가 존재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비슷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PBR주를 놓고 건설주로 접근하는 건 네. 지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땐 좀 매도에 대한 의견을 함께 드립니다. 네, 저 PBR과 관련해서 건설주를 바라보면 지양을 해야 되겠고 주가가 올라간다면 오히려 매도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저도 저 얘기 네. 동의를 해요. 동의하세요? 네. 네. 왜냐하면은 제가 좀 전에 미국 모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좋아지게 되면서 성장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주주들과 분배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네.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전 나온다고 보거든요. 근데 건설주 같은 경우는 지금 HD 현대산업개발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해외 쪽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해외 건설 수주액이 연간 기준 보게 되면은 이제 3천억 불에서 계속 정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실적이 정체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꾸준히 이제 실적이 유지가 되게 되면서 거기에 맞게 꾸준히 유지가 되게 된다면 상관없겠지만 이게 주주 환책을 받는 입장에서 네. 올해 5% 받았으면 다음에 7% 더 많이 받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순이익은 그대로인데 주주 환책이 계속 올라가게 된다. 이게 가능할까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철강이나 이제 화학 같은 것들 그리고 건설 같은 것들은 저피배율로 잠시 부각이 될 수 있지만은 더 못 간다라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케이스가 그래서 자동차거든요. 네. 지금 현대차 기아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미국 시장에 있었다라면은 아마 기아는 한 15만 원 그리고 현대차는 30만 원 돌파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잘 보세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인텔이라든지 애플 실적 잘 나오게 되면은 그걸로 해서 주가가 가잖아요. 네. 증시가 괜찮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결국 미국 모델은 실적이 성장하게 되면서 거기에 맞는 주주환 책을 제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돈을 벌었네? 그럼 나도 좋은 일이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돈을 잘 버네? 배당 찔끔하네? 뭐 하는 짓이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저 PBR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건설주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처럼 실적이 정체가 되는 상황들 속에서 앞으로 높은 주주 환원책을 요구했을 때 그게 도리어 기업의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저도 이승홍 이사님 말씀에 동의를 한다라는 거죠. 네, 두 분의 의견이 거의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제 수주와 관련해서 오늘 또 소식이 나와 있는 종목인데 LRG 넥스원입니다. 이 사우디와 4조 2천억원 원 규모의 천궁2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소식 속에서 주가는 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주가는 오늘 시가 부근이 고점이었어요. 5%대 상승을 했다가 6.8%대까지 상승하고는 지금은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가 여타 방산주가 강하지 않은데 LG 넥선 같은 경우는 4%대 상승을 했었고 오늘은 실제 수주를 발표하고는 좀 매도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수주의 주기를 한번 대입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보통 가장 빠른 게 한 2분기 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우선은 이 정도의 수주 규모가 나왔고 그랬을 때 어느 정도의 매출 영업이익이 더해진다라고 도출을 하기보다 모멘텀 같은 경우가 부재한 현상이 있다 보니 우선은 매도를 하고 보는 거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 신규 매수를 한다라는 점은 아니겠어요. 실적 발표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고요. 다음 모멘텀은 한 2분기 뒤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3개월 이후 정도 아니면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는 한 10만 원대 중반 이런 가격대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10만 원대 중반 정도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오늘은 YTN과 관련해서 대주주 변경 소식이 좀 전해져 왔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력을 보여주는가 싶었는데 지금은 주가 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네, YTN 주가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YTN은 매각 이슈는 얘기가 많았었던 부분이라서 이게 이제 호재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부터 이제 지분 매각 얘기 나오게 되면서 그동안 주가가 한 번씩 들썩였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이런 비유가 맞을지는 저도 좀 고민이 되는데 소고기도 3번 연속 먹으면 물리거든요. 물론 맛있어요. 저도 압니다. 근데 저는 좀 양을 좀 많이 먹기 때문에 네. 좀 말랐지만은 좀 많이 먹거든요. 얼마나 많이 먹기 드세요? 때문에 한 번 먹을 때 1kg 넘게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괜히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많이 먹는데 네. 꽤 그렇게 많이 먹으면서 3번씩 먹으면 조금 물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겨울철에 이제 보게 되면은 계절성 질병이 있잖아요. 네. 최근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있었고 예전에 조류독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해마다 발생되게 되면서 관련된 동물 백신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강세를 보이지만은 반응하는 변동폭은 해야 갈수록 작아진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테마도 어떤 테마의 신선도가 얼마만큼 이제 이게 처음으로 발생된 거냐, 얼마만큼 우려먹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YTN 같은 경우는 결국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이 매각 이슈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게 회사 입장이 아니라 투자하는 주주 입장에서 주가 반응을 봤을 때는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소위 말하는 마법의 단에 있잖아요. 선반영. 아, 선반영. 네. 이런 것들로 좀 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YTN의 주가 흐름은 선반영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테지만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관심이 가장 뜨겁겠습니다. 그런 만큼 에코프로의 액면 분할, 5대1 액면 분할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시장의 유동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에요. 시가총액 상위주가 보통 50만 원에서 100만 원대에 위치를 하면은 매수를 할 때 뭐 한 주 이 정도, 뭐 10주 이 정도 금액으로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매수를 하기에도 심리적인 장벽이 있는데 이제 5대1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은 10만 원대에서 15만 원대로 주가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동성의 측면에는 긍정적입니다만 다만 이 부분이 다시금 추세 상승으로 강하게 에코프로를 끌어올릴 만한 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 부분을 놓고 살펴봐야 되겠고 보통 그다음에 종목들이 조정이 나온 경우에는 60일선 같은 경우를 한 번에 강하게 돌파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주 강한 재료라든지 우리가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 30% 이상 잘 나왔을 때 그런 경우에는 주가가 빠져 있다가 한 번에 돌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60일선을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그렇다 보니까 적어도 뭐 주가 변동성은 하루 이틀 또 나타났다가 주가는 움직일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은 본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추가로 어떤 식의 주주 환원책이 나온다고 하면은 주가가 위로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뭐 본업의 흐름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바로 V자 반등 여기에서 한 70만 원 정도 이상 바로 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랬을 때 시장에서는 원자재 가격을 많이 봅니다. 원자재 가격의 반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는데 지금 중국의 전기차 생산량 월별 추이와 리튬의 생산량 월별 추이를 대입을 해보면 이 전기차 생산량이 리튬 생산량을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는 보통 한 분기 정도 이상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랬을 때 2분기 정도가 리튬 가격의 저점일 수 있지 않냐라고 추정을 해보고 그랬을 때는 한 1분기 중반 정도 같은 경우가 양극재 업체들은 주가의 뭐 저점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액면 분할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고요. 또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는 이전 상장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하겠죠. 네. 한다로 봐야죠. 뭐 LNF도 가고 에코프로빈도 가고 뭐 다 가는 거죠. 뭐 이래도 되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아니 제 에코프로 얘기 나오면 진짜 화가 나는데 네. 5대1 액면 분할도 이게 나오는데 결국 뭐 주주 재고 가치 얘기할 거거든요. 분명히. 네. 과연 주주 가치 재고가 될까요? 안 된다고 보세요? 안 된다고 봐야죠.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냉정하게 좀 봐야 되거든요. 네. 자, 그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과거에 한번 보자고요. 삼성전자 주주 가치 재고 뭐 그리고 이제 유통지수들 늘리게 되면서 이런 부분 그 거래가 활발하게 되면서 뭐 투자자의 어떤 거래를 원활하게 하겠다. 액면 분할하고 주가 갔나요? 안 갔어요. 예전에 아모레퍼시픽 황제주 진입했었거든요. 네. 그때 또 액면분 10대1인가 아마 액면 분할한 걸 기억하거든요. 주가 갔나요?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만국이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액면 분할 이런 것들은. 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배당을 더하고 주가를 부양하고 뭐 주사사주 매입을 하지. 정말 진짜 방송에서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은 진짜 작년 상반기 때 153만 원까지 주가 해먹고 그거 해서 조금 미안하니까 뭐 주주가치 액면 분할 얘기 나오는데 결국 이건 제가 볼 땐 경영권 방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그 상장 주식수가 2,600만 주.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에코프로가 고점을 잡을 때 어떤 이슈가 나올까 생각했냐면 이렇게 증자 이슈가 나올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증자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고점을 잡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2,600만 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를 봤거든요. 근데 지금 뒤늦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만약에 지금 보세요. 150만 원까지 갔다가 이걸 가지고 있는 그 투자자들이 계속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저는 중국 상담 해보니까 150만 원에 가지고 계신 분이 두 번이나 봤거든요. 액면 분할하고 나면 주가가 또 안 갈 거예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예를 들어드렸듯이 그럼 이분들은 계속해서 그냥 물려 있는 거예요, 계속. 정말 답답하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주가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주가 해먹고 에코프로 보면 그냥 코스피로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주주는 전혀 제가 볼 땐 생각 안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속에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방송경에 적합하지 않다 보니까 많은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순화해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 제가 봤을 때는 경영진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들 좋으라고 지금 액면분할하고 코스피전 상장하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코스피전 한다고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좀 화가 납니다. 네, 주주 가치 제고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를 보셔야겠습니다. 액면 분할과 그리고 이전 상장이 무조건적인 호재는 아닌 만큼 한번 앞으로의 흐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 마감 동시호가 구간, 저희는 이제 종가 베팅할 종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어떤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저는 조금 소외돼 있는 쪽을 봤어요. 종목들이 워낙 많이 상승을 해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저 PBR 관련주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2차 전지도 오늘 단기 반등이 나왔고, IT 쪽은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상대적으로 소외된 쪽, 성장주 쪽으로 수급이 퍼진다고 하면 어떤 쪽이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해봤고요. 그랬을 때 로봇주 같은 경우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모멘텀에 따라서 반응을 합니다. 당장 실적은 나오지 않지만은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 주가가 반응이 있을 만큼 종목들이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협동 로봇이 부각이 되었어요. 이 부분은 기반이 연간으로 기본 20% 성장을 수반한다는 그 성장주, 주도주의 요건을 갖춘 상황 안에서 대기업의 투자가 나타나면서 실적이 당장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승률이 강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작년에 강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주가가 지금은 비추세적 흐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종목들의 조정 정도를 놓고 보면 주가 반응들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 더해져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오늘 발표가 있었던 게 식약처에서 의료용 착용 로봇에 대해서 의료기기에 대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금에 대한 부분이 기존 로봇보다는 30% 이상 더 긍정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매출 같은 경우도 각 지자체라든지 병원 단체 이쪽으로도 확산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급화가 유리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좀 어떻게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앞으로는 이 모멘텀이 실제화되는지 네.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반응이 갈릴 거고, 우리가 절대 주가라고 칭할 수 있는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 있는지 아니면 고점 부근인지에 따라서 주가의 반응은 다를 수 있어요. 모멘텀이 현실화되었을 때 절대 주가 상단 부근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으면 조정이 나올 거고요. 네. 그렇지 않고 그런 모멘텀을 배제한 주가 흐름, 즉 하단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모멘텀이 발생했을 땐 주가 흐름은 강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종가 베팅을 해볼까요? 제가 인탑스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절대 주가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부분을 실제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고점은 작년에 4월 정도 44,750원, 그다음에 최근에 보핏과 관련해서 초도 물량 같은 경우가 이제는 나갔다는 소식으로 1월 16일에 36,400원대까지 주가가 상승했다가 지금은 10월 27일에 23,650원, 이 가격대를 감안을 하더라도 보면 절대 주가의 하단 부근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게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 즉 보핏에 대해서 실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는 구조 안에서는 주가가 반응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빠져 있습니다. 보핏에 대해서 조립 및 AS 담당의 역할을 하고요. 그 부분을 배제한 실적을 보더라도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3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해보면 우선은 이게 실제와 대량 생산된다라고 하면은 가격적으로는 한 4만 원대 정도 이상까지도 반등이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다라도 하더라도 여기에서 대량의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기에 저는 종가 매수 가능 종목으로 인탑스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네, 대량 생산 부분이 실제화돼야지 4만 원 이상의 목표가의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지금은 종가 매수라는 그 특성을 활용을 해서 목표가는 29,500원 짧게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26,200원인데 이 가격은 최근에 1월에 발생한 가격대 하단을 손절가로 대입을 했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종목을 인탑스 짚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9,500원, 손절된 26,2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께서는 어떤 섹터에서 종가 베팅할 거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반도체 소부장에서 가지고 왔어요. 지난주까지 테마 쪽이 짧게 볼만한 거 가져왔었는데 네. 이제 어쨌든 시장이 조금 추가 하락 제한되고 좀 반등 시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다시 반도체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시장과 동반해서 같이 빠졌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코스닥 지수가 같이 올라가야 될 건데 아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앵커님도 신상 좋아하실 것 같은데 반도체 소분에서 어떤 그 신상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네. 아마 주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을 봐야 되는데 이제 뭐 AI 반도체 얘기하게 되면 뭐 HBM 얘기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네.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HBM 생산 능력 계속 지금 하이닉스한테 계속 이제 뒷덜미가 완전 잡혀버렸거든요. 네. 2등이 원래 1등 찍힌 게 정말 쉽지가 않은데 하이엔드 디램 쪽 오게 되면서 하이닉스가 거의 주도권을 가져가 버렸어요. 이번에 보니까 HBM이 이제 점유율이 하이닉스가 52%고 삼성전자 38%더라고요. 네. 와, 이게 10% 넘게 하면 이게 잡기 쉽지 않을 텐데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작년 대비해가지고 이제 생산 능력을 2.5배 확대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열의를 다지고 있다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서 그와 관련돼가지고 이제 설비 투자 연관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어떤 종목이냐? 워트라는 종목입니다. 들어본 종목인 것 같아요. 신규 상장주인데요. 네. 저 신상 좋아하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네. 워트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은 이제 그 초정밀 온습도 제어 장비, 반도체 공정에서 이제 습도 조절인지 온도 조절이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반도체 수율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디램 쪽을 보던 아니면 하이엔드 디램 쪽을 보던 이 온습도 조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하다. 클린룸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에서는 이제 반도체 공정 제어 환경 분야에서 초정밀 온습도 제어 장비 THC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 점유율 1인데 이게 기존의 전공정 부분에 이제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세부 조정만 조금 하게 되면은 이제 HBM 후공정에도 좀 사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언론 기사 보니까 거의 뭐 확정이 된 것처럼 나오는데 마지막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된다 안 된다 이 부분은 마지막까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적용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이 회사가 고객사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회사 쪽 잡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적신 공정에 공급했던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게 맞고 이제 HBM 공정에 이제 전공정, 후공정 한 라인씩 계속 적용을 하게 되면은 아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 또 레벨업이 되게 되면서 아마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이전에 가장 네. 중요한 건 이제 신상주로서 네. 가져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상장한 이후에 좀 네. 시세를 분출한 바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쵸. 접근이 괜찮은 걸까요? 이게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상장할 당시에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를 다 죄송합니다. 연끌을 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연끌해서 이 상장가에 다 공모가에 다 반영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 당시에 지금 그 신규 상장 프리미엄을 받지 않게 되면은 네. 한동안 주가가 힘들어요. 그런데 요 종목 같은 경우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이제 그 반도체 설비 투자와 연관시켜서 봤을 때 설비차를 봤을 때 그쪽에서 이 회사의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주목을 좀 받게 된다라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어떤 부분을 통해서 어떤 가치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워트 같은 신규 상장적 종목은 틀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다시 가지게 된다라면은 그 흐름을 타고 워트 같은 그러니까 HBM 내에서 새로운 수혜주가 없을까?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게 보면 이제 워트 같은 종목들은 거기에 딱 이제 눈높이에 맞는 그런 종목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저희 가격 네. 전략은 어떻게 잡아갈까요? 일단은 1차 목표가는 13,000원 잡았어요. 네. 여기는 말 그대로 분기점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 13,000원이고요. 그리고 순저가는 9,800원 이렇게 좀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1차 목표가가 13,000원 네네. 되면 추가적으로 보신 목표가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13,000원 가고 나면 얘기할게요. 네, 가고 나서.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을 워트 잡아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3,000원, 손절된 9,8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를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양대시장 빨간불을 켜고는 있지만 장중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으로도 좀 반대되게 나타나는 우리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은 그렇지 못합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지나가는 분위기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1.35%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611선에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72%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812선에 종가를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6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주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역시 매수세를 오늘은 더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많이 1조 원 넘게 덜어내고 있고요. 다음으로 나와 있는 코스닥 시장의 화면을 살펴보신다면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많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장중에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100억 원 넘게, 개인은 900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 많이 홀로 100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는데요. 3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좀 바라보셨을까요? 뭐 장초반 브리핑과 별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2월 들어서 시장이 그래도 안정을 찾고 있다는 것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볼 때 1월 달에 하락 이유는 이게 차익 실현 외에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추가 하락이 제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을 했었고, 그리고 이게 참 공교롭게도 달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1월 달, 2월 달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달이 바뀌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매도가 나온 상황이 공교롭게도 1월 달과 2월 달 요 분기점이 되게 되면서 추가 하락이 좀 제한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팔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빠진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 11월 달 이후에 공매도 금지 때문에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되는 모습도 있었는데, 저 PBR 이런 이슈들이 발생되게 되면서 코스피가 좀 시장을 이끌어주게 되고, 그 흐름에 따라서 이제 코스닥도 좀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피 쪽 보게 되면은 일단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뭐 현대차, 기아, 뭐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기분 좋게 거의 다 올랐어요. 단지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기록을 하게 되면서 소외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쨌든 이제 최근에 시장이 잠시 주춤했을 때 바이오 좀 부각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순환매 관점에서 안 좋다라기보다는 IT, 자동차, 뭐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쪽이 좋아서 일시적인 어떤 소외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스피가 오늘 이제 종가 기준 2,600포인트를 안착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코스닥이 가기 위해서는 코스피가 이끌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이 가기 위해선 코스피가 이끌어줘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오늘은 2,600선 위에서 좀 마무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실시간 채팅창에서 좀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지수의 전망은 좀 어떻게 하세요? 지금 제가 또 할 시간이 있나요? 네. 그런가요? 지수 전망은 딴 게 없어요. 일단은 코스피가 강해야 된다는 건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삼성전자가 좀 이끌어줘야 된다는 부분들. 네. 그러니까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저도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맞거든요. 맞는데 삼성전자 중심은 IT 섹터가 시장을 이끌어줘야 코스피 같은 경우 2,600포인트 이상의 상당히 안정적인 우상이 될 수가 있고, 그런 흐름들이 나와줘야 코스닥도 따라 오르게 되면서 분위기가 좀 호전이 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올해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피 증시가 지수만 놓고 보게 되면은 조금 재미없을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요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조건, 삼성전자가 무조건 시장을 이끌어줘야 된다. 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어줘야 된다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선물 시장을 좀 살펴보더라도요. 외국인 투자들 오늘은 다시 또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수량이 좀 어떻게 좀 판단되실까요? 오늘 순수 매수 포지션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날짜를 보게 되면 2월 1일하고 2월 2일 같은 경우에 누가 보더라도 대량 매수는 이제 매도 청산이 아니라 순매수거든요. 순매수가 들어왔다가 어제하고 그다음에 월요일 시장에서는 이 매도가 잡혔던 것들이 결국에는 뭐냐면은 그동안 매수가 들어왔던 것에 대해서 일시적 어떤 수익 실현을 하다 보니까 매수 청산 일시적으로 잡혔던 겁니다. 근데 오늘 다시 시장이 돌아서주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선물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천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지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외국인이 어떤 업종을 집중적으로 사게 되면서 주도 섹터를 선정하지 않았다라는 게 좀 아쉬워요.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운수장비가 1,899억, 전기전자가 1,532억, 금융업이 856억, 그리고 유통업이 794억인데 결국 시장 전체적으로 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이 그동안 많이 하락했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차익 거래성 바스켓 매매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수가 레벨업이 더 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주도 섹터,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우리 양대 시장은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1%대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그보다 못한 강세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양대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모두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우리 양대 시장 오늘 모두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지수가 상승부를 켠 만큼 상승부를 켠 업종이 더 많습니다. 보험 업종이 가장 그 안에서 좋았습니다. 3%대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철강 금속 업종으로 2.8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전기가스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2.75%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승한 업종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금융업종이 그 안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9.07%의 강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방송 서비스 업종으로 6.39%로 상승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반 전기전자 업종에서 5.42%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시장 기분 좋게 마감이 되기는 했는데요. 일단 이 안에서도 특징적인 흐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주항공의 경우는 오늘 좀 급락세가 좀 나타났는데 오늘의 급락세 어떤 걸로 좀 판단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저가항공 쪽이 실적 발표가 나온 기업이 있고 안 나온 기업들이 네. 있어요. 그랬을 때 올해 예상 실적 같은 경우가 대부분 좀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죠. 호조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가들이 선제적인 반등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 실적이 나오고 4분기 실적이 나오고 이런 식의 조정이 나오고요. 지금 나머지 저가항공주들 중에서 실적 발표를 안 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 또한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주가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을 만큼 주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다른 케이스는 이제 해외 노선이 늘 수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코로나19 시절 때 해외 노선을 미리 늘려놨던 기업, 기평 같은 경우를 확보해 놓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실적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아마 주가가 4분기 실적 나오고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가장 핵심으로는 TA 항공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데 TA 항공 같은 경우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 대응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 시장에서 실적을 발표한 종목 중에서 약세를 보이는 종목도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이 지금 실적 부진 속에서 약세를 펼쳤는데 네. 이 종목 앞으로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요거는 이제 결국 미국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차 전지를 포함한 태양광, 풍력을 포함한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네. 바이든이 안 되는 게 리스크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그러니까 양극재계가 똑같은 문제를 내가지고 실적이 안 좋은 거거든요. 원가보다. 한창 신재생 발음 볼 때 올라갔던 이 원가 부분들이 이제 다운이 되게 되면서 그 영향을 이제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도 어차피 일시적으로 지나갈 부분들인데 결국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신재생을 주목을 할 것이냐 요 문제거든요. 네. 주목을 해야 신재생 주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미국 대선이 변수라는 거죠. 만약 그래서 트럼프가 되고 안 되고도 뭐 중요하겠지만은 이게 역설적으로 반대로 바이든이 안 되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뭐 공화당에서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 공화당이 이겨버렸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떤 가지고 정부를 이끌어갈 것이냐, 그러면서 그새 수혜주가 뭐가 될 것이냐, 어떤 업종들이 봐야 될 것이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안 되게 됐을 때 바이든이 밀었던 그린 정책을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까요? 네. 안 좋아서가 아니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게 해서 새로운 걸 하기 때문에 신상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구축은 안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소외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저는 신재생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그렇게 접근하고 싶은 매력도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물론 미국에서 해상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설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업이 커가는 거하고 주가하고는 디커플링 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게 어찌 보면 신재생이 그런 디커플링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신재생 관련주들은 미국 대선의 영향을 주시해 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연휴를 앞두고 내일장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런 만큼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내일 이제 선물 옵션 관련된 만기 요소가 있어요. 네. 그 시장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만기 전에 변동성이 컸으면 만기일에는 변동성이 줄어든 특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변동성이 적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고요. 최근의 시장 흐름 같은 경우는 수급에 쏠림이 있었습니다. 거래소 쪽으로 집중적으로 쏠렸다가 코스닥은 상대적인 열세를 보여왔는데 이 부분이 전일부터 좀 흐름이 달라졌죠. SK 하이닉스의 반등을 기점으로 IT 장비주로 좀 확산이 되는 모습들이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시가총액 코스닥 1, 2위 같은 경우가 강하면서 코스닥은 0.6%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부근에 그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는 뭐 AI와 관련된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 중소형 쪽에 성장주 쪽으로도 내일은 수급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함께 존재를 합니다. 급한 매도보다는 이제 수급 같은 경우가 거래소에서 코스닥 쪽으로 일부 빠져나오는 흐름이 나타났기에 이 다음은 좀 중소형주로 확산될 수 있음까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소형주까지 확산될 수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셨고요. 이사님께서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고 보세요? 시장에 대한 전략인가요? 네, 내일. 뭐 그냥 굳이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뭐 어차피 내일 끝나면 이제 쉴 거잖아요. 세뱃돈도 줘야 하고 하잖아요. 근데 내일 하게 되면 인출이 안 되잖아요. 아, 맞네요. 이틀 지나 인출이 되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주고 메울 수 있잖아요. 뭐 크가오페로 주실 거예요? 뭐 어떻게 주시려고 그렇게 먼저 그냥 뭐 설 지나고 시장 쭉 열리니까 내일 저는 오늘 그냥 매매를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수익이 나타나면은 내일 정리하는 시간을 저는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내일 신규로 들어가게 되면은 만약에 내일 못 팔게 되면은 명절 쭉 지나고 또 종목이 무슨 얘기 날까 또 불안하고 네. 그럼 명절 좀 재미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제 기분 좋게 정리할 거 정리하고 명절 즐기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시장 계속 열릴 거거든요. 네. 시장 앞으로 계속 많이 열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며칠을 이렇게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정신 건강이 좋아야 이 매매도 잘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정리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좀 대응을 하시고 명절 즐기고 난 다음에 또 공격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일은 좀 쉬어가자라고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도 내일 장에서 좀 시세 연속성을 보일 쪽은 어딜까요? 아무래도 오늘 강했던 쪽이 시세 연속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요. 아까 짚어드린 요인처럼 우리가 저 PBR이지만은 그 저 PBR 이외에 확산될 수 있는 게 주주 친화 정책이 연속되는 쪽입니다. 그래서 보험주 같은 경우도 시세 연속성이 나오는지를 보는 건데 핵심은 중소형주 쪽으로 자금이 확산되는지를 확인하고 중소형주 쪽, 뭐 AI, 소프트웨어 이쪽 같은 경우 오픈엣지 테크의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중소형 성장주 같은 경우가 반등이 나오는지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오른 종목들을 급하게 보기보다 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오른 종목들을 급하게 보는 것은 지양하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사님께서는 낙폭을 보인 쪽 중에서 조금 더 하락을 더해갈 섹터는 어디라고 보세요? 낙폭이요? 네. 낙폭 보인 섹터 쪽 같은 경우는 지금은 글쎄요.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는데 그럼 신재생 방금 말씀하신 신재생 쪽이라 네. 봐야 되겠네요. 태양광업, 풍력 쪽. 그쪽이 좀 불안하고 지금 LCC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제조항공이 잘 나왔는데 조금 밀리고 있잖아요. 네. 이게 시장에서 무서운 게 이게 악플보다 무플이 무섭다는 것처럼 관심이 없는 것도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재생 쪽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LCC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가 돼 있다는 이유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주가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시장의 어떤 특징이 쏠림 현상이거든요. 네. 오늘 다시 저 PBR이 또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반도체가 또 쉬어가고 2차 전지가 또 쉬었다가 또 부각이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복이 되게 되면서 일정 섹터의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쏠림 현상이 나오지 않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소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아마 내일 쪽까지도 아마 저 PBR이 부각이 됐었다가 아마 다음 주 연휴 끝나고 나면은 또 새로운 섹터가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추가 하락 대응이 필요한 섹터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 그리고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성웅 이사님의 종가 베팅 종목입니다. 인탑스 짚어주셨고요. 보픽 기대감과 올해 영업이익이 호조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29,500원, 손절 라인 26,2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정태근 이사님의 종가 베팅 종목입니다. 워트를 짚어주셨고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고객사의 HBM 확대가 긍정적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13,000원, 손절 라인 9,8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